네, 산티아고 순례길 코너인데요. 오늘이 몇 번째 7, 7탄인가 뭐 그럴 것 같은데 4월 12일자입니다. 4월 12일 총선 4월 13일 총선 바로 하루 전이죠. 그 당시에 제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다 보니까 딱히 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정의당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제 정의당 후보에서 이제 출마를 안 한 것이다 보니까 다른 뭐 정의당 쪽 분들 선거운동 해드리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좀 그때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많은 국민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고 그때 제가 좀 약간 도피성 산티아고 순례길 갔습니다. 저로서는 그 당시에 너무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제 자신을 추스릴 필요가 있고 또 그 당시가 아니면 또 갈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딱히 총선 기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 마침 총선 바로 전날 4월 12일 있었던 일인데요. 이날은 제가 이 사진을 그렇게 많이는 안 찍었어요. 사진이 많지는 않고 말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데 여기 나오네요. 아침에 이제 출발을 했는데 어저께 이 전날 거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무릎에다가 보호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무릎이 점점 좀 심해져 가지고 이틀까지는 좀 약간 아프지만 그냥 걸을만 했는데 3일째부터는 도저히 걷기가 힘들어 가지고 무릎 보호대를 샀습니다. 근데 무릎 보호대를 했더니 조금 나았는데 그거 갖고도 불충분해서 안 되겠다. 스틱을 그냥 샀어요. 현지에서. 한국 사람들 다 한국에서 스틱 가지고 오거든요. 처음에 제가 스틱을 안 샀던 이유는 그냥 일반적인 등산하듯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배낭에 10kg짜리 배낭을 메고 하루에 20km 이상 가는데 이 배낭 10kg짜리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무게를 감안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 10kg짜리 배낭을 메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하중을 가가지고 무릎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래서 처음부터 스틱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한 20, 30% 정도는 하중을 덜어주니까 그거를 제가 생각을 못하고 이게 스틱이 있으면은 불편하다 이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스틱을 현지에서 샀는데 요걸 사서 막상 처음에 짚으니까 이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할아버지 된 기분인 거예요. 내가 벌써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어가지고 좀 기분이 별로였는데 하지만 이거는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스틱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건 기능이 다른 거다. 그렇게 하면서 적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던 이분들이 뭐 벨기에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저가 스틱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초보자인 줄 딱 알아보고 방법을 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가다가 이게 뭐냐면은 갑자기 왜 빵이 나오냐? 스틱을 이제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옆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1시쯤 됐었던데 그 당시에가 아침 11시쯤에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배까지 고프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이게 좀 SOS를 쳤습니다. 혹시 나 배고픈데 뭐 먹을 것 좀 있냐? 그래서 지나가는 순례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옆에 앉아서 누워 있으면 쉬고 있으면은 Are you okay? 그러거든요. Are you okay? 그러면 제가 보통은 okay 이렇게 하는데 이 시간 이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배고프다고 뭐 먹을 것 좀 있냐고 그래서 마침 지나가던 헝가리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헝가리에서 우리 좀 유람선 실종 사건이 지금 벌어졌는데 침몰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 헝가리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는 자기한테 마침 빵이 있는데 나눠주겠다고 한 거예요. 너무 고맙게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헝가리 사람한테 얻어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초콜릿까지 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헝가리 저를 도와준 분인데, 이게 이제 빵을 먹고 나니까 이제 좀 배도 차고 좀 기운도 나고 이제 마음의 여유도 생기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약간 농담으로 헝가리 사람이 헝그리한 사람을 구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맞다. 그게 아니라 제가 먼저 헝가리하고 헝그리가 이 발음이 비슷하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분이 그 이야기 했구나. 반대로 이 사람이 저보고 헝가리 사람이 헝그리한 사람을 살렸다고 이 사람이 또 받아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농담하면서 이날 이후로 제가 헝가리 사람들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헝가리란 나라도 좋아하게 됐고 이번에도 보니까 헝가리 침몰 사고 이후에 헝가리의 어떤 주부 되시는 분이 헝가리인이 스스로 주도해가지고 추모제를 뭐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봤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나라에서 남의 나라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고까지 당했으니까 너무 자기들이 미안하다고 그렇게 추모제를 지금 지내고 할 정도인데, 아무튼 뭐 이때 제가 헝가리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됐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힘을 내 가지고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고속도로 교차로 지점 지나가면 로그르뇨라는 이제 시내, 얘가 좀 약간 큰 도시인데 큰 도시에 이르는 붉은 빛깔 길에 들어서게 되고, 여기에 유명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죠? 여행 안내 책자에 있는 거를 제가 신기해가지고 요거를 찍어놨었는데, 여기에 까미노의 인간 이정표격인 펠리사 부인이 살던 곳으로서 순례자들에게 무화과, 시원한 물 등을 전해줬던 분인데, 지금은 그분의 딸이 그 뜻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 바로 이분인데요. 그분의 딸도 이미 많이 이제 연세가 드셨죠. 세월의 깊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스탬프가 뭐냐면 도장인데, 뭐 도장을 받아야지 맨 마지막에 최종 목적지에서 순례 증명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쓰이는 도장이고요. 이게 로그루뇨 시내입니다. 시내. 요거는 지금 다음날 아침 장면인데, 제가 이날 여기까지는 사진이 끝났어요. 이제 이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실 사진을 더 이상 안 찍었어요. 그리고 이날 점심 때 로그루뇨 도시에 들어가가지고 점심 때부터 오후 내내 푹 쉬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쉬면서 강가에 산책하러 갔다가 뭐 할까 심심해가지고 마침 한국에서 동영상을 여러 개 담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그게 이게 제목이 뭐였더라? 뭐 행복과 관련된 건데, 행복에 이르는 10개의 계단. 행복에 이르는 10개의 계단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갑자기 채팅창이 안 보이네요. 채팅창이 안 보이는데, 이제 다시 보입니다. 그 동영상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동영상인데, 행복에 이르는 10개의 계단이라는, 재생할 수 없습니다. 나오네요. 이런, 망했다. 망했습니다. 2016년도 당시에는 이 동영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동영상이 사라져버렸어요. 채팅창을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채팅창을 잠깐 보고 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추가, 스크린 캡처, 스마트 선택을 해서 옮긴 다음에 늘리고 독점 캡처를 없애면 딱 나옵니다. 예, 서버 문제. 이제 자, 해결됐고요. 행복에 이르는 10개의 계단이라는 그 동영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라졌네요. 다시 보니까. 아무튼 그 내용이 뭐냐면 뭐 실험 참가자들을 모아가지고 행복이라는 것을 어떨 때 느끼는지 뭐 이런 걸 실험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0가지의 어떤 행복해지기 위한 제안들을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행복이라는 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저한테. 낯설고 어색하다. 뭐 제가 의식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뭐랄까, 인생이라는 게 항상 뭐 고난의 연속이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뭐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 별로 그렇게 뭐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요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행복보다는 뭔가 해야 될 의무감 또는 책임감, 여기서 주로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어떤 동력은 의무감과 책임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도전하고 성취하는 뭐 이런 거,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저는 살았던 것 같고, 하루하루를 뭐 행복하게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제 그전에는 몰랐는데 4년간 국회 의정 활동하면서 이걸 되게 그때서야 안 거예요. 4년간의 의정 활동, 4년간 국회의원 생활이 저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힘들었어요. 불행하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냥 힘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유시민 그 이사장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던데, 왜 정치 안 하려고 하니까 정치를 하면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거나 또는 행복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불행하지 않은, 힘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분도 약간 한국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사명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하지는 않았다, 즐겁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의무감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2012년도에 갑작스럽게 제가 재임용 탈락을 겪으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냥 일반 변호사 해가지고는 이게 이슈화 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뭔가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국회로 들어가자. 그래서 가게 된 건데, 막상 가보니까 하루하루가 그렇게 즐겁지는 않더라는 거죠. 2012년도에는 즐거웠어요. 나름 처음 이제 막 돼가지고 막 신기하기도 하고 뭐 의욕에 넘쳤죠. 근데 2013년 한부터는 조금 의욕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좀 잘 안 맞더라고요. 막 이게 저랑 좀 잘 안 맞아가지고. 하여튼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말들이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했던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 활동하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일단 자기가 그래도 좀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을 하면서 그게 돼야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 자신을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좀 제가 좀 지쳤던 것 같아요.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2016년도 2월 달에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제가 그걸 통해서 많이 지쳐가지고 이때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던 거고, 그때 딱 이런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기회가 됐습니다. 평상시에는 생각 못 하죠. 평상시에는 그냥 일상 생활 하다 보면은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그냥 살다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는데, 이런 데를 가니까 역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행복에 이르는 10가지 계단 중에 이제 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사소한 거라도 감사할 부분을 찾아보라고 뭐 하거든요. 그래서 이날 제가 감사할 부분이 뭐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스틱 사가지고 그때 사용법 가르쳐줬던 분, 그분 좀 감사하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헝가리의 그분, 배고플 때 저에게 일용한 양식을 빵을 주셨던 그분. 그분 아니었으면 진짜 그 로그리뇨 시내 도시까지 제가 걸어오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물론 그분 아니어도 다른 분이 또 나타나서 뭐 먹을 거 줬겠지만은 어찌됐든 그분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었고, 또 오후에 사실 거기 오다가 또 한국의 모녀를 만났는데, 한국에서 오신 모녀분 두 분을 만나면 되겠는데, 이분이 이 알베르게 숙소를 하나 소개해줘 가지고 거기로 같이 갔었거든요. 그분도 좀 고마웠고,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게 있긴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조금이라도. 예, 하여튼 그날은 걷는 것은 많이 못 걸었지만 참 깨달은 거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